심리학적인 연금술 고영건, 안창일 지음,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방금 그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품절이 됐습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너무 여러 면에서 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품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모두 이제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게 이 두 저자가 잘 풀어낸 이 좋은 책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표지 디자인이나 한편으로는 이제 책 제목도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이 시그마 프레스라는 출판사가 주로 전공서적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더 대중성이 있는 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꾸준하게 팔릴 수 있는, 대중들의 호응이 좋을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판사의 홍보적인 측면도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이 시그마 프레스는 이 책 할인을 안 하는 출판사입니다. 전공서적을 사실 전공서적 이윤이 얼마 안 남는다고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 책도 이렇게 전공서에 준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거의 할인이 되지 않는 책인데, 아무튼 홍보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좋은 책이 이제 절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 제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겠구나, 즐거움과 함께 여러 가지 통찰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심리학적인 연금술입니다. 심리학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조금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심리학 연금술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안타까움도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왜 이제 심리학적인 연금술이냐, 연금술이 심리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융,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죠. 자, 융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연금술이 화학뿐 아니라 심리학에도 중요한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 왜냐하면 연금술사들은 마음의 포도밭도 함께 가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융은 연금술적인 사고의 심리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연금술적인 상징성에 주목하였다. 연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납과 같은 여러 가지 광석들을 금 혹은 현자의 돌, 이런 어떤 실제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광석 이상의 것들로 이제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제 융의 이야기를 표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연금술사들도 납으로 금을 만드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사실 연금술사들이 추구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금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정신적인 금, 즉 현자의 돌 또는 라피스였던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드는 물질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정신의 세계에서 금과 같은 가치를 갖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융은 인간의 정신현상에 내재한 상징성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융은 연금술사들의 측면들을 통해서 사실은 연금술사들도 진짜 인간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연금술이라는 방법을 채택했듯이 심리학자들도 혹은 본인도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상징성에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심리학자들과 이 연금술의 연결은 또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2000년 1월 미국 심리학회에서 나온 이제 저널은요, 미국의 심리학자라는 저널, 그러니까 American Psychologist라는 저널에서 이 셀리그만과 칙센 미하이가 이제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저널에 따르면 긍정 심리학에서는 마치 조개가 고통스러운 모래알을 진주로 탈바꿈시키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연금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연금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한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인 베일런트는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비결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삶의 연금술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는 이 삶의 연금술을 자아의 연금술이라고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저자는 심리학과 연금술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심리학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마치 예전에 연금술사들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마치 연금술사들이 납에서 금을 얻는, 그 금이 실제적인 것이던 어떤 정신적인 것이던 그것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고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금술의 지혜를 심리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이게 보이시죠? 11챕터로 11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심리학적인 연금술, 희망의 심리학적인 연금술, 사랑의 심리학적인 연금술, 정서와 심리학적인 연금술, 몰입의 심리학적인 연금술, 일의 심리학적인 연금술, 자아의 심리학적인 연금술, 심리학적인 연금술의 대가들, 정신건강의 패러독스, 뷰티풀 마인드, 이렇게 총 11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알았던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심리학적인 연금술의 대가들에 대해서 명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조금 이렇게 직접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프로이트와 함께 로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저스의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로저스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다음에 솔직성,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런 어떤 단어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로저스의 실제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구나. 그 다르다는 것이 그런 태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굴곡적인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은 로저스의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과 평생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금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내 저자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읽기에도 편하고 또 실제적인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쉬우실 겁니다.